이번 영상에서는 베이글 기초 버전, 멤버십 튜토리얼 클래스에서는 여러 토핑이 들어간 베이글 심화 버전을 공개합니다. 스케치 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베이글을 할 겁니다. 베이글을 배우면 나중에 도넛도 응용해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글은 고리형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써 드로잉이 끝났나 싶지만 우리가 채색을 할 거니까 이 베이글 모양의 입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반죽을 하게 되면 이런 고리형은 둥글고 긴 반죽을 서로 이어서 붙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베이글은 이렇게 둥글게 된 것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얇으니까 조금 두껍게 해서 만들어진 모양이 베이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려야 하나? 아까 전에 제가 동그라미 2개 그렸죠? 네, 동그라미 2개를 그리면 되는데요. 살짝 납작한 찐빵 모양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그 안에 이렇게 중심에서 살짝 위쪽으로 해서 납작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앞쪽의 두께와 뒤쪽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살짝 뒤쪽의 두께가 좀 멀리 있다는 이유로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살짝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베이글은 아무래도 조금 두께감 있게 그리면 좋아서 두텁게 그려주세요. 이게 베이글의 기본형이고요. 응용을 하고 싶다면 이걸 반으로 갈라서 이 안에 크림치즈를 넣는다던가 다른 토핑을 넣는다던가 이 위쪽에다가 크림치즈를 바른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또 베이글은 굽기 정도나 반죽의 종류에 따라서 색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채색할 때 그 차이를 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초편에서는 이런 베이글 기본형에다가 위에 크림치즈를 쓱 얹고 로즈마리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그런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로즈마리 막 그려놨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베이글을 채색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막 그리네요. 제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글동글한 반죽을 이어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죠. 그래서 채색을 할 때 우리는 이 베이글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이해한 채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런 둥글둥글한 물체는요. 각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줘야 둥글둥글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색할 때도 각이 딱딱 나눠지는 거는 농도가 0, 1, 2, 3 이렇게 간다면 둥글둥글한 거는 0, 0.5, 1, 1.5, 2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농도끼리 서로 면을 쪼개주면서 채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그림에서는 늘은 아니지만 대부분 왼쪽 상단에서 빛이 비춘다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제일 밝은 부분은 이쪽이에요. 여기. 이쪽이 제일 밝고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밝고 점점점점점점 살짝 어두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아요. 이쪽 부분도 이쪽이 밝고요. 점점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앞쪽 부분은 제 시야에서 이 베이글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니까 밝은 부분은 되도록 많이 그리고 밝음과 중간 톤의 그 중간 부분은 조금 연하게
칠해줄 거예요. 여기는 제 시야에서 조금 먼 부분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묘사하고 여기는 많이 묘사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어둡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둡지는 않고요. 다른 이 안에서 베이글들보다 조금 더 어둡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쪽 면에서는 여기가 제일 밝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조금 어두워지겠죠. 여기도 말려 들어가니까 살짝 어두워지고 그림자를 표현한다. 그림자를 표현하면 맞닿는 부분, 베이글과 맞닿는 부분부터 점점 어두워지겠죠? 여기도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거의 도넛 같지 않나요? 베이글이 아니라.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기본형을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아까 전에 크림치즈 올린다고 했죠? 크림치즈는 꾸덕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좀 두터운 느낌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스케치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기본형으로 베이글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실전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글 실전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스케치 단계에서는 좀 도넛처럼 너무 링 모양으로 얇게 그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두껍게 그릴게요. 약간 햄버거 패티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링 모양의 베이글인데 이게 손으로 반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완전히 둥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살짝 인간미 있게 인간미 있는 반죽 모양을 그려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납작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요 베이글에 조금 두텁게 만들 거라 살짝 중앙에서 위쪽으로 납작한 동그라미 그려준 다음에 이 두께와 이 두께가 비슷하게 뒤에 있는 부분의 두께가 좀 더 가늘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두께를 또 맞춰서 이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또 그려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납작한 동그라미인데 그 동그라미가 그렇게 크게 안 망가지는 선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베이글이 공장에서 나온 거라면 모양이 거의 비슷할 텐데 손으로 반죽했다는 가정 하에 그릴 거거든요. 약간 모양이 이상한지 좀 봐주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다가 크림치즈를 아주 그냥 팍 넣을 거라고 했죠. 푹 떠가지고 얹은 크림치즈에 로즈마리 이파리 통 놓을 겁니다. 크림치즈는 흰색이기 때문에 처음 스케치부터 잘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베이글을 약간 참깨가 솔솔솔솔 뿌려진 베이글을 할 거거든요. 참깨를 하나하나 일일이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제 채색할 때 많이 힘들겠죠? 스케치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네, 좀 불안하신 분들은 스케치를 하시면 좋으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 몇 개는 그려 넣을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태껏 사용한 적이 없는 마스킹 리퀴드라는 마스킹 플루이드라고도 하죠. 이 용액을 써서 참깨를 그려볼 겁니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용하지 않고 참깨를 안 그리셔도 되고요. 내가 마침 마스킹 리퀴드 혹은 마스킹 플루이드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케치를 완성해 볼게요. 베이글은 크게 까다롭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특히 스케치할 때요. 연한 선으로 모양을 잡아줬으면 지우개로 슬쩍 지운 다음에 지금 모양이 잡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외곽선을 좀 더 깔끔하게 그려줄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녹화 끝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도넛은 튀기는 거고 베이글은 약간 데친다? 약간 그런 개념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모양은 링 모양이지만 반죽이나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도넛을 먹으면 그래서 약간 기름진 느낌이 나는데 베이글은 식사에 가까운 그렇게 막 기름진 느낌은 나지 않죠. 이 크림치즈 그리는 게 좀 낯선 분들은 시럽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시럽이 막 이쪽에서 쭈루룩 타고 흐르는 그런 거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어서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꺾여 들어가기 전에 요 살짝 윗부분이 빛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받는 부분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입체의 그 밝음과 중간톤, 어둠을 알고 있으면요. 묘사는 사람마다 그 방식이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밝은 부분 표시해 줬고요. 또 이런 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미리 넣어줘도 좋겠죠? 이제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뭐 제가 크림치즈만 그리려다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넣어보는 거예요. 로즈마리는 이렇게 줄기를 하나 그려주고 이파리를 그리는데요. 이파리가 길쭉해요. 길쭉하고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파리가 슉 나오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약간 좀 굵은 편이긴 한데 줄기가 굵은 편이긴 한데 임의로 저는 그냥 좀 가늘게 그렸어요. 약간 이렇게 퍼지듯이 그러니까 살짝 요렇게 피어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자연물은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핀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퍼진 듯한 느낌의 이파리를 2개 정도 그려줬으면 약간 어긋나는 나는 펼쳐지지 않을 거야. 반항하는 이파리도 있어야겠죠? 얘가 좀 길쭉한 편인데 좀 자꾸 넙대대하게 그리네요. 길쭉하면은 또 이제 자라다만 로즈마리 잎도 있을 거고요. 이런 자연물 음식 그리는 것보다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얘도 이런 거 계속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는 직선을 쓰지 말자. 식물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생명체잖아요. 직선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로즈마리 잎은 좀 이렇게 결이 많은 편이긴 한데 원하는 만큼 그려줍니다. 너무 많이 그리면 솔잎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적당히. 요 한 부분에서 한 3개, 4개 정도의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뭐 2개 정도 그려도 되고요. 본인 내키는 대로. 저는 그림도 하나의 연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여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되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베이글을 그려도 저는 크림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로즈마리를 또 얹었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는 로즈마리를 위에다 얹지 않고 뭐 아래에다가 떨군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같은 소재가 주어졌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연출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다르게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리시지만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우측에다가 크림치즈를 얹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이 옆부분에다가 쓱 바르는 걸 또 좋을 것 같아. 그럼 옆에다 이렇게 쓱 발라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참깨를 그릴 거잖아요. 베이글에다가. 네. 아니, 나는 블루베리 넣은 걸 그려보고 싶은데? 블루베리를 넣으셔도 좋겠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면 응용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똑같이 그리는 게 더 편하지. 누가, 그죠? 근데 그림, 기왕 그리시는 거 한두 번만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내 그림이다 싶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크림치즈가 좀 떨군 거를 그려볼까? 너무 덜렁 베이글만 있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서. 참고로 이런 컬러 샤프 펜슬이나 애니메이션 색연필을 이용해서 각 그 소재를 다르게 할 때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흑연 연필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파리 묘사해 놓은 거에서 좀 더 선을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자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굵은 선을 써도 되지만 내가 구도를 바꾸거나 형태나 묘사를 바꿀 의향이 있다면 처음에는 연한 선으로, 그 후에는 좀 진한 선으로. 크림치즈는 약간 두께감 있게 그려주면 좋고요. 아무래도 약간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묘사를 스케치 단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채색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깨를 넣을 건데 원래 제가 할 때는 좀 작게 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편하라고 약간 크게 그릴게요. 깨가 아니라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발음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잣. 보통은 마스킹 플루이드를 쓸 거여도 스케치를 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킹 플루이드가 채색을 했을 때 그 부분만 안 보이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신 묘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그려주면 조금 더 참깨가 모양을 잡기 편해지죠. 참깨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잘하게, 좀 짜증나는 작업이긴 합니다만 자잘하게 그려주는데요. 만약에 나 이거 다 못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서 참깨를 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하죠. 비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이 참깨를 위에서 뿌렸을까? 혹은 참깨가 막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베이글을 그 위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붓게 했을까? 찍어서 붓게 했다 이러면은 이 윗부분에 굉장히 많이 몰려서 찍혀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뿌리는 경우는 조금 산만하게 퍼져 있어요. 위에서 딱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밀집돼서 붙어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뿌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가면서 참깨를 어디에다가 붙이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깨는 작은 물방울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이거 꼭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마스킹 플루이드 쓰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스킹 플루이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채화하면서 초반에는 안 썼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짝이를 남기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 그림에서 종이의 흰색을 하이라이트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킹 플루이드 이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종이의 흰 부분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킹 플루이드만 사면 되나? 다른 재료를 사도 좋고요. 붓을 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재료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스킹 플루이드는 한번 굳어버리면 그 막처럼 생겨서 녹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붓에 사용했다가 자칫 말라버리면 그 붓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이쪽으로만 몰아넣은 것 같네. 좀 지울게요. 전 좀 과하게 많이 넣었죠? 마음 같아서는 아예 다 덮어버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딱 밝은 부분이고 약간 중간 이쪽 부분쯤 해서 어두워서 들어갈 거니까 여기를 조금 노릇노릇하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를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줘서 튀어나오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슥 들어가겠죠? 나중에 응용하실 때는 베이글을 반을 자를 거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 해서 반을 딱 자르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말은 쉬운데 이게 심화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쪽 부분 있죠? 바로 아랫부분이 제일 어두운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어둡고요. 그 다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여기보다 좀 덜 어두워요. 그래서 굳이 이 안에서 또 어둠을 표현하자면 이쪽 그 조금 뜬 부분 여기가 어둡고 여기도 살짝 어두운데 여기가 제일 튀어나오게 그립니다. 저는 좀 자잘한 참기를 그렸지만 아몬드를 붙여도 돼요. 아몬드 슬라이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인 것도 표현해도 되고 뭐 초코 크런치 그런 것도 있고요. 딸기 건조된 거 뽀사놓은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글을 채색하기에 앞서 밑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스케치 과정에서 보여드린 마스킹 플루이드 혹은 마스킹 리퀴드라고 하는 이 용액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용액을 바른 곳에는 아무리 수채화를 올려도 채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용액을 사서 일반 붓이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으로 종이 위에 내가 칠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칠하고 마른 후에 그 위에 수채화 채색을 올리곤 합니다. 이거를 바르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스킹 리퀴드에는 제가 다른 붓을 사용하는데요. 산지 좀 오래됐는데 칼라피아 조소용 붓을 사용합니다. 붓끝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제가 이 붓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용액이 한번 건조내고 나면 굳어요. 일종의 그 막처럼 생기거든요. 그거를 물로 지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아크릴 물감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 붓을 사용하면 자칫 잘못해서 내가 씻는 걸 놓쳐버리면 붓이 굳어버리고 그 붓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붓이 빳빳해지고 마스킹 플루이드에 굳은 용액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일반 붓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세척도 그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붓보다는 이런 붓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조소용 붓은 한번 사용을 한 다음에 굳어도 그냥 이렇게 벗겨내면 되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딥펜을 사용해서 딥펜 펜촉을 이용해서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 조소용 붓의 단점은 붓 끝에 묻는 용액의 양 조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밀한 묘사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점 같은 세밀한 묘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딥펜을 사용하시거나 이쑤시개 혹은 붓, 일반 붓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이렇게 굳어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 용액이 공기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거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고약한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윈저 앤 뉴트는 화장실 냄새가 났거든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쓰는 그 지독한 약품 냄새?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홀베인은 오징어 말린 냄새가 나요. 결은 비슷한데 홀베인이 좀 더 냄새가 덜한 느낌?
이게 마스킹 용액의 특징인가 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양 조절이 힘들어서 엄청 세밀하게 칠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거 진짜 정확하게 칠하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딥펜, 펜 쪽이 있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마르기 전에 빠르게 씻어내면 되니까요. 이게 원리를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마스킹 테이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르면 마스킹 테이프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저는 좀 그냥 막막 발라줄게요. 내가 그림에서 칠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두껍게 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양 조절이 잘 안 돼서 본의 아니게 두껍게 칠해지는 건데 얇게 칠해줘도 좋습니다. 충분히 안 칠해져요. 이 조소용 붓의 단점이죠. 양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푹 찍으면 좀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게 제일 깔끔해요. 쓰기가 제일 편해요. 저는 좀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이라 관리하기 편한 게 좋거든요. 물에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르면 살살살 밀어서 뜯어내면 돼가지고. 마스킹 용액은 보관할 때 뚜껑을 닫아놔도 천천히 마르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뚜껑 닫은 다음에 뒤집어 놓습니다. 왜 우리 탄산음료 마시고 난 다음에 기포 빠져나가지 말라고 뒤집어 놓듯이 그러면 조금 마르는 속도? 그러니까 굳는 속도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뭐 원하시면 로즈마리도 칠해서 칠해볼까? 보통 마스킹 용액으로 풀밭 있죠, 풀밭. 풀밭이나 혹은 그 밤하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이런 거 채색하기 좋습니다. 콩콩콩콩 찍으면 그 부분만 채색이 안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 그래서 막 갸우뚱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고민하면서 바를 시간이 없어요. 금방 마르기 때문에. 특히 얇게 바르면 두껍게 바르면 당연히 마르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두껍게 발라서 좋은 건 딱히 없기는 합니다. 양 조절을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얇게 바르는 게 최고. 점도 좀 찍어줬어요. 그냥 반짝반짝이라고. 자, 요렇게 됐습니다. 말려볼까요? 여기 이런 건더기 있죠? 건더기는 휴지로 그때그때 떼어주고요. 손에 닿으면 냄새 나니까 이 조소용 붓에 묻은 액체도 휴지로 싹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꼭 잠근 다음에 뒤집기. 이렇게 발라둔 용액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수채화를 올릴 때 한 일주일 이상 이게 그대로 붙어있지 않도록 일주일 안에 채색을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남겨두게 되면 종이에 이 용액이 철썩 달라붙어서 잘 안 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거를 바르고 완전히 건조된 후에 채색을 일주일 이내에 완성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발라놨다가 안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 말랐으니까 칠해봅시다. 이렇게 만져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용할 팔레트는 저의 메인 팔레트입니다. 베이글은 약간 옐로우가 섞인 브라운 계열 위주로 여기에 있는 옐로우 컵, 포터스 핑크, 그리고 퀴나크리돈 골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버프 티타늄도 함께요.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버프 티타늄을 사용할 거고 베이글은 이쪽 라인의 색, 여기 색깔, 그리고 간혹 옐로우를 섞을 수도 있고요. 조금 진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브라운 계열을 아주 약간 섞을 겁니다. 로즈마리는 편한 대로 그린 계열 사용할 건데요. 로즈마리가 약간 제 눈에는 블루가 살짝 섞인 듯한 그린 컬러라서 캐스케이드 그린이나 세일로 그린 블루 쉐이드 이쪽 라인을 사용할 생각이에요. 우선
연한 색부터 로즈마리가 끼어 있으니까 로즈마리의 그림자도 생각하면서 로즈마리의 아랫부분은 좀 진하게 붓을 뗄 때 붓 끝을 모아서 싹 떼면 이 물감이 붓 끝 마지막 스트로크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테크닉 중에 하나죠. 붓을 마지막으로 끝을 모아요. 모으면 물감이 끝으로 모이죠. 크림치즈는 천천히 연하게 단계를 두고 칠할 거니까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말고, 저는 베이글을 밝은 색부터 점점 어둡게 칠할 생각이에요. 약간 따뜻한 옐로우를 섞어서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거, 이쪽이 밝고 이쪽이 밝고. 그리고 빠르게 옐로우 컬을 섞어서 퀴나크리돈을 좀 더 타서 제가 따뜻한 옐로우에서 옐로우 오커 그리고 퀴나크리돈으로 가죠. 점점점 약간 고소한 브라운색이 나게. 그리고 약간 밝은 부분에는 버프 티타늄을 섞어서 살짝 중화시켜주고요. 어차피 밑색이어서 이 위에다가 무슨 색을 또 올리느냐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베이글이 너무 노랗게 되면은 조금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터스 핑크, 이게 마지막 색깔이 아니에요. 약간 이쪽 안쪽 부분은 말려 들어가야 되니까 번트 엄버를 살짝 타서, 농도는 진하지 않아요. 천천히 쌓아 올릴 거라. 버프 티타늄을 다시 섞어서 살짝 밝은 쪽 칠해주고요. 하이라이트 생각 안 하고 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스킹 플루이드를 칠했기 때문에 안 칠해졌으면 하는 곳을 이미 칠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 버프 티타늄으로 칠해 놓을게요. 제가 옐로우 계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노란 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약간 노란색이 된다 싶으면 포터스 핑크나 브라운 계열로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 좋아요. 로즈마리가 들어갈 거니까 그림자 부분에 살짝 그린 계열을 넣어줘도 좋겠죠? 어느 정도 마른 후에 크림치즈와 베이글을 서로 분리해줄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이때부터
옐로우를 조심히 써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노란색 빵이 되니까. 그림자는 저는 포터스 핑크랑 브라운 계열 조금 어두운 색깔 있죠? 번트 엄버를 같이 섞어줄 거예요. 처음부터 잘 떼어놔야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농도로 금방 떼어놓죠? 지금은 좀 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마르고 나면은 그렇게 진한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은 묘사를 막 할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저는 이쪽 부분에 포토스 핑크랑 그린을 서로서로 섞어서 칠할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그린 계열이. 여기 보시면 제가 살짝 잘 구워진 부분,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좀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칠한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과 어두운 부분 거의 같은 색으로 칠했는데 여기가 더 튀어나오게 하려면 그림자는 묘사가 적어야 되고요. 계속 눌러주고 여기는 묘사를 하면서 면을 쪼개주면서 그려주면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고리형의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맨 윗부분 있잖아요. 이 윗부분이 밝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얗게 두지 말고요.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보다 살짝 눌러줘야 돼요. 살짝 어둡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물체는 각이 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딱딱딱 끊어서 나누지 말고요. 둥글둥글하게 눌러준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주세요. 이미지를. 그냥 벌써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완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완성의 기준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완성 같아. 그럼 그게 완성이겠죠? 이런 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는 색깔이 옐로우 계열이랑 살짝 브라운 계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진부하거나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색깔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씩 다른 색깔을 섞어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포터스 핑크, 그리고 여기 살짝 해서 서펀타인 제뉴인 컬러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핑크와 그린 컬러를 같이 넣은 거죠. 근데 뭐 취향껏 뭐 블루 컬러를 넣으셔도 되고 보랏빛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조금씩 넣어보세요. 메인이 되는 주된 색의 그 균형은 깨지 않으면서 어두운 부분에 살짝 색을 넣어보는 거죠. 우리 크림치즈는 한번 눌러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로즈마리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마스킹 플루이드를 칠했던 곳 주변은 톤을 조금 많이 쌓아주세요. 딱 이렇게 벗겨냈을 때 티가 확 나는 게 보이도록
마스킹 플루이드는 어느 정도 묘사가 다 되면 그때 벗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묘사는 다 해두는 게 좋아요. 이게 참깨가 베이글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 참깨에서도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도 생각해 주면서 주변을 그려줍니다. 뭐 이런 그림자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이 뜨지 않게 물감으로 차근차근 톤을 쌓아줍니다. 베이글은 묘사보다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입체감이 중요한 그런 빵이에요. 이런 둥글둥글한 느낌이 없으면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조금씩 색깔 넣어주고, 너무 꾸었나? 색이? 크림치즈는 뭐 거의 흰색이라 버프 티타늄이나 혹은 뭐 아주 미량으로 다른 색깔을 섞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거의 묘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칠한 부분이 마르면 마스킹 리퀴드를 제거할 겁니다. 자, 조금만 시간을 줘서 말려볼게요. 자, 아주 즐거운 마스킹액 지우는 시간이 왔는데요. 건조가 된 상황에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스킹액 지우개, 러버 클리너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슬슬 밀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걸 밀어내는 과정에서 지우개에 물감이 묻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제거해 주세요. 보이죠? 이게 은근히 쾌감 있습니다. 약간 코팩으로 제거하는 느낌도 들고요. 묘한 쾌감이 있어요. 네, 살짝살짝 밀어가면서 없애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은 에스터 하얀 부분에 물감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채색이 하나도 안 됐죠? 손으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 하면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서 그냥 손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 안 사도 돼요. 저는 예전에 호기심에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요거 이렇게 밀어서 제거할 때 절대 힘 주지 마세요. 힘 주지 않아도 이렇게 살살 밀면은 제거가 아주 잘 됩니다. 이제 로즈마리도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보세요. 만져보고 제거가 안 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밀어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제거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잘 정리를 해주고요. 채색을 올리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조소용 붓은 이렇게 딱 정확하고 세밀하게 마스킹액을 바를 수가 없어서 약간 좀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마스킹액을 사용한 후에 외곽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붓을 작은 걸 들어서 조금 지루하겠지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참깨가 참깨 모양을 보일 수 있게 다듬어주는 부분이죠. 다듬어주면서 그림자도 그려주면 좋겠죠? 이게 되게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그리는 걸 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진짜 저의 작품용 그림을 그리는 거였으면은 짜잘하게 다 그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수채화 기초 시간이니까 나름 자제해서 참깨를 덜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많죠? 그래서 참깨 묘사해줄 부분도 묘사해주고 그림자도 넣어주고 이렇게 마스킹액을 사용했던 부분은 그 위에 그대로 수채화를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만 응용하면 진짜 재미있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액체예요.
가격도 그리 비싼 편이 아니죠. 자, 이렇게 참깨 외곽 정리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은 장면의 연속이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참깨 채색할 때 어떻게 되나 그 장면부터 다시 녹화할게요. 외곽 정리를 했고요. 주변 정리된 부분 마를 동안 로즈마리를 그려볼게요. 로즈마리는 요 녹색 계열 4가지를 쓸 겁니다. 퍼머넌트 그린 넘버 1, 서펀타인 제뉴인, 셀로 그린 블루 쉐이드, 그리고 캐스케이드 그린인데요. 저는 밝은 부분은 그냥 이거 쓰고요. 연두 색깔. 그리고 주로 세일로 그린 블루 쉐이드를 쓰는 편이고 약간 그런 그 질감이랄까? 그런 거 낼 때는 과립 효과가 있는 서펀타인 제뉴인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캐스케이드 그린은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굉장히 중후한 컬러예요. 색이 2가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우선 밝은 색부터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점 그림자 지는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 칠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풀 색깔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채색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해요. 같은 그린을 그려도 저는 연두색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두색이랑 하늘색을 섞은 색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느낌? 연두색에다가 셀로 그린 블루를 끝쪽에 조금 이렇게 섞어줬어요.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줄기는 연한 색으로 서펀타인 제뉴인으로 쭉쭉쭉 저는 이파리를 어떻게 칠하냐면 연한 색으로 색을 넣은 다음에 그림자 지는 부분이나 서로 겹치는 부분을 조금 진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파리 하나하나 다 똑같은 색으로 칠하면 되게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린으로 칠해줍니다. 같은 색이어도 농도를 다르게 한다든가 변화를 주는 거죠. 아니면 그린이랑 블루랑 특히 하늘색 궁합이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린 컬러랑 하늘색이랑 섞어서 따뜻한 그린을 원한다면 그린이랑 옐로우 계열이나 뭐 오렌지랑 섞어도 좋을 거고요. 너무 똑같은 색으로 칠하지 말 것? 그 정도가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그리고 이런 자연물은 되도록이면 직접 보고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연하게 칠했으면 뭐라고 했죠? 그림자 부분, 그리고 맞닿는 부분 질서정연하게 조금 어둡게 칠해준다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겹치죠. 치니까 좀 그림자가 생기게 덧칠을 해주는 거죠. 뭐 안 해줘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자를 좀 잡아주지 않으면 그림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로즈마리까지 그려줘야 밑에 있는 크림치즈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베이글에 참깨가 모양이 확 드러나니까 완성에 가까워 보이긴 하네요. 자, 참깨 색깔은 밝겠죠? 버프 티타늄과 옐로우 오커를 정말 연하게 섞어서 이렇게 슥슥 칠해주는데요. 만약에 내가 참깨를 조금 두드러지게 약간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참깨가 약간 물방울 모양이긴 하지만 살짝 납작해요. 그래서 윗부분이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살짝 남겨주고 칠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일 거예요. 이거 깨도 까만 깨가 있는데 욕심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까만 깨를 그리셔도 좋습니다. 블랙 컬러를 사용하되 다른 색이랑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블랙 하면은 생으로 그냥 블랙 딱
칠하는 걸 생각하는데 솔직히 검정색 안에서도 색이 나뉠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색이 너무 튀지 않게. 크림치즈 너무 하얗게 남기지 않도록 살짝 물로 눌러주고요. 거의 다 왔네요. 자, 이제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그려놨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파트가 될 건데요. 조금 다른 색깔을 조금씩 여기다 넣어도 좋고요. 또 색연필을 꺼내서 색연필로 그 빵의 질감을 표현해줘도 좋을 거예요. 거의 다 그려놔서 따로 뭐 추가로 그리거나 할 거는 많지 않고요. 저는 이 베이글의 그 노릇노릇함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이쪽 면을 좀 쪼개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드는 붓이 다를 건데 저는 조그만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펀타인 제뉴인을 그림자로 쓸 겁니다. 티는 많이 안 나요. 이미 거의 다 그려놨기 때문에 서펀타인 제뉴인, 그러니까 녹색으로 그림자를 그려도 크게 그림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런 그림은 브라운으로만 그리면 너무 재미가 없고 밋밋해져서 다른 색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그려야 재밌습니다. 여기서 색을 더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져봤자 그림 전체의 질서만 무너지지 않으면 뭘 해도 오케이입니다. 사실 다 그렸어요. 저는 다 그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또 톤을 눌러주는 과정을 좀 거치는 거죠. 조금 부족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은 색연필로 외곽 정리나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색연필이 확실히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수채화를 그리고 난 후에 그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색연필만한 게 없어요. 저는 작은 붓을 들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는 큰 붓을 들기를 추천합니다. 늘 그렇듯 적당한 묘사와 큰 입체적 마무리,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묘사에 관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쪽 부분에 딱 그 시야를 집중시키려고 이쪽 부분을, 앞부분을 묘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 그림자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나는 전체가 그냥 다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뒤편에 있는 참깨들도 그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를 더 선명하게 그려주면 좋을 거예요. 이걸 다 잘 그리고 나면 분명 이 로즈마리를 더 그려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그림을 보고 균형 있게 맞춰 나가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 눈을 흐릿하게 해서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어디가 좀 채색이 덜 됐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꾸어 주는 거죠. 노릇노릇한 색깔을 표현할 때 퀴나크리돈 골드가 꽤 도움이 됩니다. 퀴나크리돈 골드는 약간 쨍한 컬러거든요. 주목성이 강해요. 이 컬러를 사용하면 그림에 생기도 넣을 수 있고 완성이네요. 주변에 있는 연필선들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채화 기초 베이글 완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크림치즈 베이글이네요. 동그라미를 그리실 줄 알고 이 동글동글한 입체감만 살릴 줄 알면 베이글도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수채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디저트 수채화에서 뵐게요. 안녕, 호바호바.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주신 카르마이님, 됐기님, 세부미님, 김진아님, 문재현님, 달팽님, 이관영님, 부기거북이님, 에스트렐님, 정희경님, 카푸치노님, 후시디님, 고안나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